엄마라는 한 글자가 간 반쪽값처럼 들려버린 밤, 지은호는 자기가 사람인지 부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숨이 막혀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라는 가족 단톡 알림이 휴대폰 상단에 계속 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알림을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면서도 집 방향으로는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알아서 향한 곳은 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지나치던 동네 공원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애매하게 닿는 낡은 벤치에 털썩 앉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풀리듯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고성이가 했던 말들이 순서 없이 뒤섞여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다. 그날 너를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이제라도 곁에 두고 싶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지은호는 정말로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 버려졌다는 상처가 사실은 잃어버린 거였다는 말 한 줄에 다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순이가 아무리 넌 이미 내 딸이다, 굳이 또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말해도 그때만큼은 귀를 닫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친엄마라는 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우진의 차트를 보고 의사들 입에서 기증자 후보, 간이식 적합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고성이의 말투가 하나씩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자고 집요하게 권유하던 시점이 우진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시점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나를 찾은 게 딸을 찾은 게 아니라 맞는 간을 찾은 거였으면?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자 지은호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옹, 사과, 눈물, 선물, 딸이라는 호칭 전부가 간 이식이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였으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한 번 떠오르니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 그 말 하나를 붙들고서 자기 마음을 달래왔는데 애초에 출발점부터 거짓말이었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감동이 한순간에 썩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증자, 적합자, 공여자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사람 이름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지은호의 가슴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이상하게도 이지혁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성희를 한 번쯤은 의심해봐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지은호는 그 말을 농담처럼 흘려들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은 엄마를 못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는 잔인한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가장 먼저 찾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고성이와 이지혁이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왜 이지혁은 그렇게까지 고성이를 경계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은 도대체 어떤 위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평생 결국 나만 또 속은 사람으로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렷해지자 지은호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고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이상철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수십 번이나 확인하던 시험 결과 통보 문자를 열어보고 됐다, 이제 됐다라고 중얼거렸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합격이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고문 자리도 사라지고 새로 알아본 일자리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오히려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상철의 이력서는 여러 번 묵혀졌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험 합격 소식을 들은 김다정이 여보 축하해요. 당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라고 환하게 웃어주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니 막막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열쇠인 줄 알았는데 문 앞에 서보니 열쇠 구멍이 바뀌어 있는 기분이랄까요. 이상철은 거실 한쪽에 오래전부터 놓여있던 명함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예전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신제품 나왔다고 한번 보자고 연락이나 해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속에는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버리기엔 아까운 사람이다 라는 심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장수와 조옥래가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김다정이 피곤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장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면서도 이상철은 마음 한켠에서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어야 이 집이 선다라는 오래된 신념이 이제는 본인부터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밤새 거의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에게 메시지 한 줄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결국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쓰다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바로 후회가 밀려왔지만 메시지는 이미 전송된 뒤였어요. 생각보다 답은 빨리 왔습니다. 지금 갑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도 그 안에 담긴 무게와 걱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반듯하게 차려입었지만 눈 밑에는 얕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럴 때 또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뜨거운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전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오락가락할 뿐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지은호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성희 씨 말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새로 알게 된 거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진의 차트에서 봤던 수술 일정, 의사들이 나눴던 대화, 그리고 고성희가 자신의 건강검진을 집요하게 권유했던 날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처음부터 나를 딸로 찾은 게 아니라 우진 씨가 맞는 사람으로 찾은 거라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고객 찾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죠. 이지혁은 예전부터 고성희가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 그리고 말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보육원 근처에서 잠깐 눈 돌린 사이에 없어졌다고. 여기까지 말하다가 이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보육원이 지은호가 자라온 곳과 같은 이름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이지혁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 말하며 웃고 있을 때 그 웃음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어서 끝까지 말을 안 꺼냈던 거였죠. 제가 그때 성희 씨 말 너무 믿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말 아니었어요. 그 사람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골라서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이지혁의 말에는 비난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는 배신감과 허탈함,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성희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까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워해버리기에는 이미 한 번 엄마라고 불러본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의외로 단순한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인하죠. 왜 당신 건강검진을 그 시점에 시켰는지, 우진 씨 수술 일정은 언제부터 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보육원 후원자 명단 말이에요. 병원 기록이랑 보육원 기록 같이 들여다보면 나오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일을 혼자 파헤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일에 휘말린 사람에게 감정과 떨어져 있으라고 요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혼자라면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주저앉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지혁이 곁에 있어준다면 최소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봐줄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여기까지 얽혔는데 이제 와서 뒤로 빠지면 제가 더 비겁한 거잖아요. 이지혁의 말에 지은호는 아주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간 집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용기를 내서 예전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이번에 신제품이 하나 나와서 한 번만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전에 같이 했던. 상대방은 예의 바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선생님. 요즘은 본사에서만 거래처 지정하라 그래서요. 저희도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기회 되면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세상은 예전만큼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퇴근할 시각, 이상철은 김다정을 태우러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잠깐 기다리던 사이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김다정이 동료들과 웃으면서 나오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 미팅 정리 진짜 완벽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도 팀장님이랑 같이 하면 든든하죠. 동료들의 말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자니 이상철은 묘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자기 자리 찾아가는 사람이었지라는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허전함이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온 김다정은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 슬쩍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다녀왔어요? 그냥 인사만. 다들 바쁘다더라. 이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보이려고 했는데 그 웃음에 힘이 없다는 건 김다정이 보기에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서만 가장 역할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도 일하는 거 좋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요. 같이 좀 나눠 들어요, 짐. 김다정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이상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나까지 그렇게 내려놓으면 내가 나를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조금만 더 버티게 해줘. 둘의 대화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각자만 짊어지고 있던 짐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 드는 연습을 이제 막 시작한 셈이었으니까요. 그 시간 회사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회의실에는 박성재와 이수빈, 그리고 이사 박진석과 고성희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와 광고 콘셉트가 인쇄된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업무 회의처럼 보였지만 지켜보는 사람 눈에는 박성재와 이수빈의 시선이 조금 오래 머무는 순간들이 포착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되면 다시 공유 드릴게요. 이수빈이 밝게 인사하며 노트북과 파일을 챙겼고, 박성재는 덤덤한 표정으로 오늘 고생 많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나란히 서게 되는 순간 회의실 안에서 만들 수 없던 공기가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자 이수빈이 살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아이디어 진짜 괜찮았어요. 저도 좀 설렜어요. 박성재는 잠시 이수빈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설레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이 함께 안으로 들어섰을 때 복도 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영란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찰나 박성재가 이수빈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며 뭐라고 한마디 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영라의 직감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박영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가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쥔 휴대폰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화면에는 웹툰 연재 제한 메일 알림, 재벌가 약혼식 준비 메시지, 그리고 오빠 박성재의 이름이 들어간 가족 단체방 알림까지 뒤섞여 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저 집도 다들 자기 사정 숨기고 사는구나. 짧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박영란은 왠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면 오빠의 이런 비밀까지도 같이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인생일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기 시작했어요. 한편 박영라와 이지환은 여전히 고성희의 수상한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행하면서 찍어둔 병원 주변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돌려보던 두 사람은 고성희가 드나들던 병동 층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아는 사람 위로하러 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지환이 화면을 확대해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던 박영란은 팔짱을 끼고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누워있는 병동도 저기잖아요. 그리고 그날 은우 언니가 말하던 검사 결과도. 둘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지은우 언니를 찾았다. 이 생각은 곧
그럼 지윤호 언니한테 했던 말 중에 진짜는 뭐였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이전 에피소드 마지막에 던져졌던 폭탄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윤호의 추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혈액형과 유전 정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관계와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모두가 얼어붙었었죠. 정순이는 우리 딸 맞냐고?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김장수와 조옥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지강호는 어른들 얼굴만 번갈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왜요? 누나는 그냥 누나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정순이는 지강호를 향해 아니야. 너 누나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혈액형과 유전 정보가 뱉어낸 숫자와 알파벳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족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정순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았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지윤호를 처음 안았던 날의 사진,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찍었던 가족 사진, 지윤호가 처음 학교에 간 날, 첫 생일상, 첫 졸업식. 그리고 그날 힘들 때마다 적어두었던 짧은 메모들이 상자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도 정순이의 입술 사이에서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인데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뭐라고 하든 혈액형이 뭐라고 하든 지금까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정순이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지은호와 고성이가 다시 마주 앉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성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호야, 그날은 서로 감정이 너무 격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것 같아. 시간 한 번만 내줄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그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먼저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나를 찾는다는 사실 하나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지은호의 눈에는 그 문장이 교묘하게 포장된 또 다른 설득으로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 이지혁에게 짧게 연락을 했거든요. 오늘 성희 씨 만나러 갈 건데요. 만약 제가 끝나고 전화 안 받으면 병원 쪽 기록 같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흔들리면 말려줘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요. 오늘은 당신 몸부터 챙기겠다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나중이고요. 지은호가 약속할게요 라고 답하자 그제야 이지혁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켠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은호가 직접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와의 만남에서 지은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부터 흘리며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말이에요. 저 건강검진 시키고 우진 씨 수술 이야기 나왔던 날. 그 순서가 우연이었을까요? 고성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네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라도 더 늦기 전에. 지은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보육원 후원자 명단에 있는 자기 이름은 숨겼을까요? 왜 잃어버렸다는 말만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계속 바뀌었을까요? 그 질문은 박영라와 이지환이 찾아낸 기록, 정순이가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모두 합쳐져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은호를 바라보더니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듯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의사 말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너도 알잖아,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말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다라는 압박이 동시에 섞여 있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지은호는 그 두 가지 말 사이에서 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 했던 엄마의 얼굴과 지금 앞에서 우진의 상태를 내세워 설득하려는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분리되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간 이식 안 하겠다고 말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당장 하겠다고 약속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고성이의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뭐하러 온 거니? 언제든 제 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저 하나뿐이에요. 우진 씨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엄마라는 이름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아직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한테 진실부터 다 말하고 나서 부탁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저를 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뭘 숨겨왔는지. 그거부터 다 듣고 나서 결정할게요. 더는 반쪽짜리 이야기 믿고 제 몸 내어주진 않을 거라서요. 그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을 떨면서도 쉽게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체면과 우진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시간은 저보다 우진 씨가 더 급하겠죠. 그래서 더 빨리 선택해야 하는 사람도 사실 엄마일 거예요. 어떤 진실을 들려줄지. 문을 나서는 순간 지은호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은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로 인정받느냐보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먼저 생각하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지강호에게서도 누나 오늘 늦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나한테 선택권은 있다는 거 그건 알겠어요.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식을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흔들리지만 버티고 서 있는 지은호가 조용히 서 있었던 거고요. 오늘의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